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베스트 인컨 남석강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 전인구 TV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투자의 전설입니다. 제가 책 여기 보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투자 경력이 30년이 넘으셨죠. 전체 예. 투자 경력은 한 37년, 8년? 이제 예. 8년 차 되겠다. 거의 그 제 정도 태어난 되고. 인생인데요. 아, 그래요? 그때면은 주식이 전자로 하던 시절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표 수기, 쓰는 거예요. 전표 이렇게 써가지고 예. 또는 전화 주문 두 가지. 어. 그러니까는 증권사에 전표, 수기 전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종목 쓰고 이름 쓰고 금액 쓰고 이제 예. 수량 쓰고 이렇게 해서 매도 주문을 내면 예. 이제 직원이 또 증권거래소 자기네에다 그걸 보내나 보죠. 예.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전화 주문. 그때 전화는 있었으니까 전화 예, 예, 주문. 예. 휴대폰은 없었던 시절인데 전화 주문.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결국에 인터넷이 예. 개발이 된 다음에 그게 보급이 되고 깔린 다음에 이제 네. 단타.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예. 그 객장이 안 나가도 되고 사무실이나 자기 집에서 네. 이게 주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거 전업 투자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면 좀 투자가 지금 단타 많이 하세요? 장기 투자 많이 하세요? 단타라 그러면 뭐 하는데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할 때는 예. 빨리 돌려야 되거든요. 빨리 돌리면서 작은 돈을 자꾸 벌어야지. 자꾸 무지막지하게 자꾸 여러 번 벌어야죠. 예. 그러니까는 결국에 처음 시작할 때 원체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해서 전업 투자할 때 예. 그러니까 단기 매매는 선수죠. 그러니까 선수라는 개념 예. 자체가 실전 투자대에 나가서 여러 번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수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니까는 여유 돈으로는 중장기 투자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느 쪽에서 돈을 더 벌었냐 그런 거는 조금 애매하고 예. 이제 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있잖아요. 많이. 예. 그럴 때는 중장기 투자로 돈을 더 많이 벌겠죠. 사이즈가 크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냥 박스권이나 이제 이럴 때는 단기 매매로 또 돈을 더 많이 벌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그렇게 예. 하는데 초창기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 투자를 더 많이 했겠죠. 그러면 그 투자 대회 있잖아요. 실전 네. 투자 대회. 네. 그러면 그게 HTS 나오고 나서 생긴 거예요? 그러겠죠. 그 전에 무슨 실전 투자 뭘 볼 수가 예. 있나 뭘 했나. 그러니까는 실전 투자 대회가 막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랬을 때가 1999년 있잖아요. 닷컴, 예. 우리 PC방 생기고. 예, 예. 닷컴 버블이라 그럴 때 예. 그때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대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 예. 그때 그 유명한 주식들이 있었잖아요. 새로운 기술. 네, 새로운 기술. 예. 그러니까는 다이얼 패드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해외 전화가 공짜 개념. 그 당시에는 해외 전화비가 되게 비쌌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이제 무료로 카톡 같은 게 나올 거는 생각도 못 했었고, 그 다이얼 패드라고 새로운 기술이, 그전에는 액면가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 5,000원이었거든요. 액면가가. 지금도 LG 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는 다 액면가가 5,000원짜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닷컴 버블이 일어나면서 액면가가 500원. 이제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 닷컴자만 붙으면 무조건 뭐 계속 급등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기술도 그랬지만은 그때 청와대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예.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가 넘었어요. 그때 웬만한 그룹 합친 거보다 더 컸잖아요. 네. 예. 근데 결국에 그때 이제 그 이후로 부도나고 막 그랬는데 그 홈페이지 요즘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홈페이지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아주 진짜 난리를 쳤죠 그때. 저는 그때 망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망했죠. 그때 화를 어떻게 피하셨어요? 그때는 예. 규모가 작았으니까. 규모가 작고 그때는 전업하기 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나도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예. 뭐 화를 피하고 자시고도 없죠. 뭐 금액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잘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빠져나올 때는 빠져나오고. 그 당시 그 2000년 그러니까 초반 2000년 초반에 이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주가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의 뭐 무지막지하게 하한가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아마 상한선이 12% 아니었나 그랬거든요. 예. 그 다음에 15%로 바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8년 전인가 9년 전에 이제 30%로 이제 확대가 된 거죠. 예. 2000년, 2001년 돼가지고 보니까는 IMF를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게 주식 투자를 잘하면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는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그 당시에 1997년에 IMF가 이제 터지고 98년이죠. 98년 10월, 11월 달쯤에 증권주 같은 경우 있죠. 그 부도가 안 난 예. 증권주가 뭐 500원, 1000원짜리가 순식간에 한 달 사이에 10,000원, 20,000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때 이제 부도 안 난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죠. 이 그룹 건설사 말고 작은 신성이라든가 계룡. 삼익건설, 계룡건설은 좋은 회사. 좋은 회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없어진 이제 삼익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성, 예. 그다음에 뭐 그런 자그마한 건설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1,000원, 500원 했던 것들이 거의 10,000원까지 간 거예요. 그때가 이제 IMF 구제금융 우리가 받은 것도 일부 이제 갚아 나가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정상화된다 그 시그널이 나오니까는 부도를 면한 그 상장사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막 폭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주식 투자가 어떤 거라는 그런 거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튼 이 주식 투자가 여윳돈만 있고 시장만 잘 살피면 큰 이 기회를 제공해 주는구나 이제 그런 걸 많이 깨달았죠. 그리고 이거는 그 시장하고 나하고의 관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남하고 신경 쓸 필요 없이 나이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이를 조금 먹었는데 우리 젊은 전 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네. 슈퍼개미로 유명해진 건 몇 년도쯤이었죠? 제가 이제 주식 강의를 한 게 예. 16년 됐거든요. 2007년도에 처음으로 실전 투자 대회에 나가서 2등을 했었거든요. 와.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예. 이제 모 증권사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네. 그러면서 벌써 그 전에 그러니까 수익이 꽤 났던 거죠. 예. 내가 생각하기에 한 2005년부터 벌써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잘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해서 실전 투자에 대해 처음 한번 나가본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2등을 해가지고 이게 역시 이게 전국적으로 내가 하는 그 매매 방법이나 투자 방법이 먹히는구나. 이제 그때 아주 크게 깨달은 거고 우리나라의 2008년도 뭐 리먼 터졌죠. 미국의 리먼 사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때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완전한 자신감을 찾은 해, 그 해가. 그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그렇죠. 해잖아요. 그때는 거꾸로. 이제 예. 거의 다 절단이 났죠. 저 그때 마이너스 60% 났거든요. 그때가 2008년도가 예.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그 처음으로 2000포인트가 간 게 2007년도거든요. 2007년, 예. 그때 박스권 상단, 코스피가 1300포인트가 박스권 상단인데 그거를 뚫고서 2000포인트가 가는 게 2007년이에요. 예. 그때는 이제 왜 그렇게 지수가 올라갔냐면 2008년도에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로 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아무튼 어마무시한 돈을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 수혜를 이제 우리나라 중우장대한 기업들, 그러니까 중공업이나 뭐 철강, 해운, 조선. 그렇죠. 예, 그런 종목들이 엄청 수혜를 많이 봐가지고 지수가 삼성전자는 별로 안 올라갔는데 맞아요. 예. 그때 이제 2000포인트 처음으로 찍었는데 그게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2008년도 하반기 가을 9월 달에 그러면서 지수가 900포인트까지 떨어져요. 절단이 난 거죠. 절단이 났는데 저는 전반기 후반기 수익 난 게 거의 비슷해요. 돈을 똑같이 벌었고 거의 비슷하게 벌었고 제가 예측한 대로 이제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했죠. 예. 미국 주가가 1989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보니까는 2년 만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2년 만에. 근데 그때보다 근 20년 정도 흐른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더 대응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2년 지나면은 회복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는 12월 달 같은 경우 집중 매수하고 그렇게 떨어질 때 그냥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막 하루에 100포인트씩 떨어지거든요. 예. 떨어지고서 또 며칠 쉬었다가 떨어지고 예. 막 그랬는데 그 며칠 쉴 때 기간이 사는 거 같이 사가지고 수익 내고서 와. 또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박자가 정말 짧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 먹고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와.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스마트폰은 없었지만. 예. 그러니까는 단기 매매하기가 좋죠. 하루 이틀 뭐 사가지고 네. 기간이 들어오는 종목 매수했다가 또 팔고.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절대가치라는 게 있죠. 절대가치. 예. 이 정도면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그게 이제 1000포인트였어요, 원래. 1000포인트인데 1000포인트도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는 거지. 이게 나라가 망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아 이거 돈 갖고 있어봤자 같이 망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근데 900포인트를 이틀 찍었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집중 매수를. 근데 저도 그때 투자 전 마이너스 60% 깨진 상태에서 그때 사야 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는 이제 예. 그게 잘못된 게 예. 주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갖고 있었죠. 근데 나는 첫날 다 팔았던 거야. 아, 그 매수가 차이가 있는 거야. 가능하구나. 나는 현금만 갖고 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와. 그 전법을 그 다음에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2020년 예.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주가가 2월 달부터 밀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3월 초순부터 이제 급락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버티지를 않고 무조건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손해가 컸지. 첫날은 손해가 컸어요. 그렇죠. 그때도 미국 리먼 사태 터졌을 때도 제가 여러 매체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첫날 다 팔은 거예요. 무조건 시장감에도. 근데 그 더 떨어질 거라 예상하신 거예요, 그럼? 그럼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냐면 전대미문의 사건이라 했다고요. 그래서 예. 그 피해를 상상을 못 한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언론에 나오기를. 예. 나중에 우리가 알고 보니까는 그때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잠재 부실이 60조라 그랬거든요. 60조. 근데 이제 파생 상품들 막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항상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주식을 쭉 해왔잖아요. 그러니까는 현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금 확보만 있으면 기회는 항상 주는 거예요. 장기 투자든 뭐 단기 투자든 할 것 없이. 그래서 현금 확보가 위기 때는 현금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날 시장가로 다 팔았는데 사람들이 그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심각한 거에 감이 잘 못 오니까는 예. 갭 하한가로 간 게 아니에요. 그날 제가 나중에 이렇게 다 보면 그때 하한가가 마이너스 15%라 그랬잖아요. 예. 전부 다 시초가가 마이너스 12, 3%에서 시작이 됐어요. 맞아요. 팔면 팔 수 있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면 다 팔 수가 있었던 네.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마이너스 12, 3% 손해를 보고 현금 확보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날 하한가 가고 시초가는 하한가가 아니었지만 하한가 가고 쌓이고 그 다음부터는 점 하한가로 가는 거지.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그때 판단이 조금 늦은 사람들은 하한가에 못 팔고 그 다음날 하한가에 팔든가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마이너스 60%는 그래도 양반이지 그 당시. 근데 그 상태에서 비상금권에서 더 살까 이랬는데 무서워서 못 사겠는 거예요. 그때도 주식을 했어요. 제가 2006년부터 했거든요. 되게 일찍부터 하셨네. 근데 그래도 못 샀어요. 2008년에. 그러니까 분명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공포에 살아 이러는데 막상 공포가 닥치니까 그럼 그때 안 움직여요. 그게 요번 우리가 코로나 때 같은 경우도 아주 급락을 한 기간이 좀 짧아요. 예. 근데 그 당시는 3개월 떨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는 15%고 지금은 30%. 예. 그러니까는 빨리 급락을 하고 빨리 반등을 한 거고 그 당시는 15%다 보니까는 그 갭이 지금 요번에 떨어진 것보다 몇 달이 더 걸린 거죠. IMF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때는 이제 거의 한 1년 동안 바닥을 기었었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지수가 1000이라 그러면 그 IMF 들어가기 전에 한 700, 800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심지어 그게 이제 막 부도나고 구조조정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한국 종합주가 지수라 그러는데 280포인트까지 떨었어요. 280. 뭐 상상도 초월하지 뭐. 예. 부도 안 난 기업들은 뭐 다 그냥 형편없이 싸구려지.
그게 한 6개월 지속이 됐거든요. 와, 길게 갔네요. 네, 그렇죠. 그게 돈이 들어오고서 다시 600포인트까지 회복이 됐다가 본격적으로 구조 조정이 되면서 또 그게 반토막이 나가지고 300포인트대에 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쭉 게다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급등을 해가지고 다시 1000포인트 가고 막 그랬으니까 네. 그때 만약에 그 300포인트대 산 사람들은 웬만하면 뭐 몇 배지 뭐 지수 자체가 3배씩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네. 그때 2008년으로 다시 돌아가면 2008년도도 9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12월 달쯤에. 그 다음에 17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2009년도에. 예. 그리고 2010년에 다시 2000포인트가 된 거지. 예.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그때 샀으면 대형주들, 우량 대형주들은 거의 대부분 뭐 더블 2배, 3배 간 종목 엄청 많았죠. 그 회복 때. 예. 기억나시죠? 저는 그래서 결국 본전은 다 찾았는데 그렇지. 이제 갖고 있어. 샀어야 되는 데를 그래. 근데 그 사람이 그 저점에 산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지. 심리적으로 이게 나오지 않는 그래서 거죠. 이제 내가 그때 그날 강의를 했었거든요. 제일 싸던 날 키움증권에서 이제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사는데 조건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주식을 보지 마라. 보면 또 팔고 싶어. 막 흔들거리고 그러면 겁이 나니까는 겁나죠. 그게 이제 잔상이에요. 네. 좋은 주식도 잔상이 남아있고 나쁜 주식도 잔상이 남아있고 폭락할 때 폭락 이후에는 안전한 건데 그 폭락할 때 그 공포가 남아있어서 저점인데 사지를 못하고 예. 그래서 무조건 사되 사놓고 한 달은 보지를 않아. 그 각오를 가지고서 사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종목까지 다 알려줬어요. 어떤 종목 사라 어떤 대응.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예. 삼성 SDI 같은 경우 22만 원, 22만 원, 3만 원에 샀던 거고 예. 그 삼바 있죠, 예, 삼성바이오로스. 바이오로스 예. 그것도 27만 원 이럴 때 샀던 거고 뭐 코스모 화학하고 신소재하고 2개 있잖아요. 예. 하나를 그 4천 원에 샀으니까는 그런 경우는 뭐 그건 두고두고 엄청 많이 올라가. 그래서 그 해 돈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식하고서는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제일 큰 돈을 벌은 해죠 그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네. 오늘 지금 하나 배웠습니다. 벌써 공포에 사야 되는데 살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고 이 공포의 사이즈를 봤을 때 딱 아니다 판단이 됐을 때 손절을 초기에는 과감하게 손절을 해봐야 다 된다. 하고 그 코로나 때도 손절을 다 한 거예요. 초기에 급락하기 전에 예. 아니다 싶어가지고 2천 깨질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수억을 손해보고서 다 손절을 한 거지. 항상 손절을 해놓고 나는 물리면 안 돼요, 이게. 물리면 그게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주식이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초기에 무조건 다 손절을 해버려요. 손절할 때 그 손실 보는 금액이 아깝잖아요. 그건 아까운데, 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현금만 있으면 기회는 항상 온다. 그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예. 그러니까 예. 다시 하는 거야, 다시. 항상 리셋을 다시 해놓는데, 그럴 때 어떤 그 물려져 있는 종목이 있으면 예. 판단이 잘못되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해놓고 이제 거기에서도 절대저가 기준이라는 게 제가 그때 1,500을 삼았던 거거든요. 계속 떨어졌잖아요. 2,200에서부터 예. 떨어져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2,000 정도 오니까 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2,000이 깨지고 1,800 오니까 또 사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800 깨지고 막 1,600 오니까 이제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데다가 이제 겁이 나니까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2008년도에는 1,000이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 경제 사이즈가 되게 많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는 10몇 년 사이에, 10년 넘는 사이에 1.5배는 커졌겠지. 그러니까 1,500원 이 정도는 무조건 괜찮겠지. 근데 그때도 고마운 게 예. 1,500을 이틀을 깨진 거야. 종가 기준으로. 예. 1,457인가 8%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이틀 있었을 때 제가 그랬던 거죠. 무조건 사라. 저도 역시 샀고. 제가 사고서 말하고서 사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투자자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안 사고서 입으로만 이거 사라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때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포가 예. 있으니까는 사대 주식을 한 달 정도는 쳐다보지 마라.
그때 그럼 분할로 안 들어가고 그냥 한 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한 방에 들어가요. 뭐 와, 야수자로. 너무 많이 널려 있잖아요. 종목들이. 예. 그래도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예. 이제 한 반 정도 들어가고 반은 이제 더 떨어지면 사겠다 그랬는데 안 떨어진 거지. 이제. 그럼 추격 매수하는 거 추격. 그러고서는 뭐 계속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그 다음에 치고서 결국에 그렇게 올라간 주식이 지수가 3,3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지수가 배 이상 올라간 거지. 예. 저점 때.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그때가 또 코로나 때니까 또 코로나 관련 주식 뭐 진단키트가 대박을 친 종목이 예. 엄청 많았으니까 예. 그때 돈을 아무튼 다음에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다음번 바닥일 때는, 네. 하락이 올 때는 아까 뭐 1000, 1500 이렇게 기준 정해주셨잖아요. 네. 다음번은 어디까지가 체력이라 보세요? 이제는 뭐 2천이면 아, 2000이요. 만약에 예.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서 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는 또 맷집들도 생겨가지고 돈을 잘 못 버신 분들은 그것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죠?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고 그러지만은 또 경기 둔화나 또 경기 침체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수가 그렇게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많이 많이 떨어져야지. 증권사들은 지난해 이제 예측하기를 올해 2,200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저는 2,500이면 무조건 사도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기초 체력을 되게 높게 보시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악재들도 대부분 노출된 악재고 경기가 나쁘면 금리 인하가 빨리 시행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도 우리나라 경기가 되게 안 좋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대기업체들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 그래서 중국 리스크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주식들은 이제 또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은 거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벌써 시장에 웬만큼 다 반영이 됐고 이 경제가 지표 면에서 괜찮잖아요. 지금 수출의 회복기에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올해 증시를 좀 좋게 보시는 거예요? 좋게는 아니고 박스권. 박스권. 박스권인데 예. 지난해나 지지난해처럼 하락에 대한 공포는 거의 없는. 하락의 공포는 그래서 저 역시 2,500 되면 무조건 살려고 그래요. 무조건. 2,500에서 사고 몇에서 팔고 이거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있으세요? 네. 상단 밴드 생각하신 거예요? 네, 상단 밴드는 이제 뭐 2,800 이상, 2,850 정도 되면 매도해야지 되지 않나. 진짜 박스권으로 보시네요. 그럼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지금 좋아가지고 펄펄 날았잖아요. 사상 최고치 찍고. 네. 근데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안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좀 그랬거든요. 좀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그 차이가 일단은 미국 주식은 우리 커플링이지. 커플링. 올라갈 때는 디커플링, 떨어질 때는 커플링.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 주식이 어떤 그 바로미터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 테슬라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엔비디아나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칩 관련주가 올라가고. 이제 그게 계속 답습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쪽은 그 기관 외국인이 주다 보니까는 이 코로나 때는 이제 뭐 동학개미 그래가지고 개인이 지수 견인을 했는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분산 개인 투자자들은 그 종목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지수를 견인하는 쪽은 외국인 투자자들, 그 기관 투자자들. 그 경우는 미국 주가 보고 정보가 좀 빠르다 보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도 이렇게 잘 하다 보면 기관이 이렇게 왕창 들어오고 그럴 때는 내일 나스닥이 좋으려고 그러나 그게 맞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기관이 많이 팔았다 싶으면 그 다음날 영락 없이 나스닥이 빠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죠. 미국 주식은 따로 안 하시죠? 하죠. 하세요? 그럼요. 저는 날밤새고 그 지켜보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제 주식 투자의 기본은 뭐냐면 밤에 잠을 잘 자자. 미국 주식 사고 밤에 잠을 그거는 이제 예약 주문을 한다든가 요즘에는 또 그 낮에도 주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얼마든지 그런 거 하지. 그걸 미국 주식도 그 밈 주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안 하고 S&P 7 주식들 대형주 대형주 위주에 주로 이제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좀 많은 주식들. 예.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테슬라하고 애플하고 메타하고 예. 어도비 시스템 반도체 예. 그거하고 어도비가 수익이 엄청 많이 나고 엄청나죠. 예. 네, 그거하고 애플 조금 있고 이제 수- 그런 거는 이제 예. 쭉 보는 거지 이제. 수익률 되게 좋으셨겠는데요, 최근에. 그거는 괜찮죠. 예. 근데 거기도 그 잘못해가지고 리비안하고 루시드 사놓은 거가 아. 있어서 그게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많이 까먹죠, 거기가. 그래서 예. 이제 그거는 다 처분을 하고 예. 거기에 이제 이쪽에서 벌은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세이브 시키기 위해서 일부 팔고 다시 사.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네요. 그럼 그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써야지. 미국 네.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야.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경우는 뭐 고점 대비 90%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예. 네. 예. 그냥 이름만 가지고서 사면 안 되고 음.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흐름도 잘 봐야 돼. 예. 지금 얘기를 딱 들어보고 나니까 주식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비결이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치.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특히 그래요. 주식 시장은 예. 최악으로 가면 안 돼요. 최악으로 가면 다시 말해서 이제 장이 나쁠 때, 위기일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배제시키는 종목들이 있어요. 관심 종목에서 아예 배제시키는 게 뭐냐면 동전주, 그다음에 관리 종목, 그다음에 투자 환기 종목. 이런 종목은 아예 뭐 상한가를 치든 말든 뭐 신경도 안 쓰고 아예 그거는 관심 종목에 입력을 안 시킨다. 그 이제 관심 종목에 등록시키는 주식을 이렇게 맨날 보고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당일날 상승률 상위 종목도 따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놓고 매일같이 하락 종목 한 20개 종목도 이렇게 매일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3개에 해당하는 종목들 예. 그것들은 아예 쳐다를 안 봐요. 욕심을 비우는 거네요. 그러면은 최소한 망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죠. 예. 투기적인 종목들 물론 급등한 종목도 추격 매수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안 하지. 그러니까 최악을 면하려고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를 빈번히 발행하는 종목들 그런 것들은 무조건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연말 지난달 말 이렇게 보면 한 종목은 그 전환사채가 무지막지하게 나오면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보니까는 13,000원 했던 게 7,000원대까지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다이어리에 보면은 매일 쓰는 거지만 그 일정이 있어요, 일정. 예. 그래서 전환사채 CB나 BW가 발행, 그러니까 유무상증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체크를 안 할 데가 없어요. 매일같이. 그래서 그 종목들은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유상증자도 피하세요? 그럼요. 유상증자 하면 그게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 보면 대형주들도 유상증자 꽤 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예 관심에서 투자 대상에서 보통 빼는 거죠. 대형 시총 상위주여도 빼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를 무상증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무상증자가 권리락이 된 다음에 급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못 사면 예. 그냥 끝이야, 그거는.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쳐다볼 필요가 없지. 요번에 그런 종목 하나 나왔잖아요. 그 유상증자 물량 엄청나게 나오면서 하락률 1등 하는 종목들 속출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아예 신경 쓰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있잖아요. 예. 그 권리 관계 그거 싫어해. 되게 싫어해. 복잡해. 그래서 주식을 보통 심플하고 심플하게 보는 거야. 심플하게. 저는 단기 매매를 내가 잘한다 그랬죠. 진짜 잘하거든요. 자신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면 더 좋겠지. 단기 투자에 자신이 있지만 보조지표도 안 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20년 전에 나도 보조지표 봤어요. 예. 다 봤는데 예. 분봉은 가끔 이제 참고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종목에 따라서 트레이딩 할 때 트레이딩은 이제 심심한 문제. 그럴 때 분봉은 참고를 하는데 거래량도 안 보세요? 거래량도 안 보죠. 거래량은 나는 주로 많은 종목을 하지.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종목 있죠. 그거는 보통 관심에서 배제시키거든요. 주식이 단기 매매에서 떨어져 가지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보통 바닥권에 있을 때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 단점이 뭐냐면 거래량이 줄고 이렇게 흐른다고 그래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표류한다고 그래요. 주식이 표류할 때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떨어져서 다시 사는 기회가 아니고 투자자들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선도 세력 주식을 리딩했던 그 선도 세력이 이제 다 털고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주식이 돼버려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그게 바닥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주식을 핸들링했던 큰 세력들이 빠져나가서 이제는 소외되는 주식이구나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래량이 작은 주식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뭐 품절주가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예. 특정한 세력들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저는 무조건 거래량 많은 주식. 그래서 최소한 몇백만 주씩 나오고 신규주 같은 경우도 최소한 몇십만 주씩 이상 거래되는 거 있죠. 예. 10만 주 이하짜리는 무조건 관심 종목. 그렇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종목이 많진 않잖아요. 그래도 많아요. 그래도요? 그래도 2,500개가 되는데 그 주식이 계속 움직이는 종목은 원래는 시장에서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아야 20%. 예. 그러니까 10% 안에 있는 주식을 항상 올라가는 주식을 해야지. 그게 이제 그 나머지 장이 아무리 좋아도 있죠. 예. 꿈쩍도 안 하는 종목의 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움직이고 살아있는 종목. 예. 그거를 제가 말할 때 보통 시장 중심주. 그래서 시장 중심주만 투자를 하고. 단타 같은 경우 할 때 시간대도 있으세요? 난 장 초반에만 한다, 후반에만 한다 이렇게. 그런 건 없고 원래는 예. 이제 보통은 예. 장 초반에 급등하는 종목은 흘려보내라.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초반에 급등을 하고서 하루 종일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외부 약속이 있고 그럴 때는 안 하지만은 보통은 그냥 이제 그것도 이제 시기가 있죠. 오전에 한 10시까지는 바쁘고 점심시간 때 또 주가를 급등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 투자자들이 조금 식사하러 가고 막 소홀할 때 주가를 급등시켜 놓고 뭐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예. 분가 좀 열심히 잘 보고 그래서 잘 기다리고 잘 하면 하루 종 계속 기회를 줄 때도 있고 저는 이제 직업이 이거니까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외부 약속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보통은 이제 하루 종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시간 같은 때는 예. 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으니까는 저녁에 주식을 못 보면 예. 다음에 올라갈 주식을 한가한 시간에 보통 이제 찾아볼 때가 많이 있죠. 한가한 시간이라는 게 낮 시간. 예. 그게 벌써 올라갈 종목은 다 올라가 버렸고 떨어질 종목은 다 떨어져요. 예. 그럴 때 이제 한가한 거지. 그럼 그 시간에 다음에 올라갈 섹터나 떨어진 종목들은 왜 떨어졌나 이렇게 한번 체킹을 해보는 거. 올라간 것들은 왜 올라갔나 그런 것들을 미리 체킹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장 시간 내내 좀 바쁘시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그거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옛날 대회를 나간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신경을 쓸 때가 있는데 보통 때는 그러지는 않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면 해외여행을 5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도 예. 돈 버는 거는 뭐 보통 때보다 조금 더 벌었으니까. 그럼 여행 가서는 안 만지는 거예요? 거의 안 하지. 와. 한가할 때는 이제 보지. 예. 여행도 가도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종일 주식하는 게 아니고 예. 여행을 가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시차가 안 맞아서 새벽에 일찍 깬다 그러면 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주식쟁이가. 그러면 그때 이제 주식 보는 거지. 그러면 심심할 틈이 없지 이제.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하면서 이제 여행을 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꾸 신경 안 쓸라 해도 신경이 계속 가고 이래도 신경이 계속 가고. 그거는 이제 예. 우리 전 소장님이 아직 조금 덜 무뎌져서 그런 거죠. 복잡할 소지가 있는 주식은 아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저도 트레이딩 개념으로 단기 매매하는 거 있죠. 예. 이런 경우는 해외여행 간다든가 골프가 있다든가 다른 약속이 있으면 안 해.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오래 갖고 가도 괜찮을 종목만 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오래 갖고 가도 괜찮은 종목. 예. 그거는 비중으로만 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몇 개 종목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지금 섹터가 이쪽인데 이거는 많이 올라가면 오버됐다 싶으면 비중을 줄이고 그러고서 전혀 다 파는 경우는 없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추가 이제 매수를 하는 거. 이게 거기에 바로미터 같은 경우, TQQ 같은 경우, 예.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게 단기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하루만 딱
해도 얼마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날 그렇죠. 장을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괜히 열심히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이제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지. 식사를 잘못하고 집중할 때 있거든요. 예. 그때는 물렸을 때. 그러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편하게 할 때가 그 기다리고 있으면 항상 기회는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벌써 그때 매수를 못했다 싶으면 자기한테 오는 기회가 아닌 거지. 그렇게 이제 조금 마음을 비울 줄 알아야지. 그렇게 뭐 멘탈 관리할 수 있는 좀 뭐 비법이 따로 있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고 그러더라도 매일 벌어보려고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한번 한참 전인데 그렇게 하니까는 23일 벌었던 것 같아요. 연속으로. 그런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는 매달 기록은 하거든요. 매달. 매일 기록은 안 해요. 매달 기록을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평균적으로 2달은 마이너스예요. 2달. 그리고 10개월은 플러스. 보통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지. 한 달 최선을 다하는데 욕심은 과하게 부리지 않지. 그거를 제가 소위 말할 때 과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영배 투자.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욕심을 부리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 저는 대단하신 게 건강을 잃은 분을 많이 봤거든요. 오래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가 빨리 하얘진다던가 벗겨지기 시작한다던가 이제 뭐 지병이 온다던가 유전적인 거겠지. 그게 주식을 오래 했다고 그러겠어요. 스트레스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스트레스성. 저는 와봤거든요. 이게 빠지더라고요. 그 직업병은 있어요. 직업병.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제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지나치지 말자.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자. 그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먹고 그랬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소란스러움을 만들 주식. 그거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급등한 거를 괜히 샀다가 물리게 되면은 애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내가 오늘 밤 잘 잘 수 있나. 그 소지가 있는 것들은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지. 잘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단기 손실이 나더라도 그냥 매도를 해버리고 눈에 안 보여야지 잠을 잘 잘 수가. 그래서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으면 병이 없어져요. 돈을 마이너스를 계속 갖고 가면 없는 병도 다 생겨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면증, 그 다음에 이 편두통, 그 다음에 심통. 심통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 돈을 잃으면 마음이 아프죠. 그죠? 돈을 잃으면 마음이 아프죠. 돈을 잃으면 자본주의에 사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잃으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이 피 같은 돈이란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그래서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주식으로 잃은 돈은 주식으로 되찾자. 무조건. 주식으로 잃은 돈은 주식으로 찾아야 그걸로 어디 가서 찾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잃기 전에 조심해서 투자를 하라. 잃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산 주식에 올라갈 줄 알고서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증 편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떨어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미리 생각을 하고서 매수를 해야 돼요. 이게 정말 기본적인 말이지만 이게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는 말이고 진심 어린 게 결국 본질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 아는 지인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다 절단이 난 다음에 그 절단이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40%, 50%를 내가 팔으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이제 보면 손절을 잘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손절 잘하고 그래서 크게 손해가 나기 전에 미리 잘라버려야지. 그래야지 이제 손실이 극대화 안 되지. 그러면 손실이 극대화되면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럼 회복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계좌를 이렇게 단기 매매할 때 연말 연초 되면 새로 세팅을 보통 하고 그러는데 중장기로 갖고 가고 사이즈가 큰 것들은 잘 손을 안 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단기 매매하는 계좌만 제가 주로 이제 이렇게 세팅을 새로 해놓거든요. 그럴 때
저도 이제 미스할 때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0%가 돼버리면 그 계좌는 그냥 닫아두고 있어요. 장이 무진장 좋게 올 때까지 6개월 동안 기다릴 때도 있고 1년을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6개월, 1년이 되다 보면 장이 살짝 이렇게 투기적인 거로 변질될 때가 있거든요. 어떤 테마성 있는 거로. 그때가 돈 벌기가 제일 좋거든요. 그럴 때 있죠. 그런 계좌를 회복을 시키지. 그러니까 저는 계좌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계좌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억지로, 이 주식도 세상이라고 똑같아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꼭 손실난 거를 메꿔야지. 그러다 보면 더 크게 까져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조금 쉬어야 돼. 며칠. 또는 며칠이 몇 달이 될 수도 있지만은 크게 데미지 입었을 때는 오래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크게 데미지를 안 입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절. 그렇게 잘라버려야지. 질질 끌고 가면 점점 더 떨어진다. 한국 주식에서 오래 살아남으신 분의 저 말씀이니까 정말 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책을 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책에는 뭔가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비법이 들어있을 거야 막 이렇게 찾아본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이제 좀 지혜가 담긴 말들이 많은데 이 말씀 듣고 나서 아마 책을 읽어보고 나면은 다 이런 이야기였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저는 한번 제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 책이고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저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안 닿아요. 가슴에 안 닿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주식 투자도 비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비법은 뭐냐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게 비법이에요. 싸게 사서 비싸게. 그래서 너무 높은 주식은 무조건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사기 전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차트 한번 보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주식 가격이 너무 높지는 않는가, 이게 올라간 이유가 합당한가, 그런 거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합당하지 않거나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뭐 언제 전환사채가 나온다든가, 뭐 유무상증자 한 게 이번 주에 출하가 되든가, 또는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든가, 그런 것도 다 체킹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사야 돼요. 그래서 점검하고 이 주식 투자 하시는 입장에서 도초의 지뢰밭이에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야, 진짜로 주식을 할래 할 수가 없네. 그렇게 느껴질 때 되게 많아요. 거기에서 또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을 안 갖다 주니까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이제 벌어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 투자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그냥 공부하는 수밖에. 그 노력하고 찾다가 돈 거저 갖다 줘요? 아니죠. 그렇죠. 소장님 돈 많이 버셨죠? 국세청이 싫어합니다 그런 거라. 그런데 되게 어렵게 버셨잖아요. 그죠? 그럼요. 고생 끝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쉽게 벌은 돈 하나도 없어요. 누가 거저 가르쳐 준 종목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애쓰고 확률이 낮더라도.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찾아서 생각했던 대로 주가가 움직이고 그래서 수익이 나고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래 경험하다 보니까 그 확률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높을 뿐이지. 저도 미스가 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 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런 걸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방법도 그렇고 계좌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책에 주로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도 주식 이제 하면서 목표가 롱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롱런의 제일 롤모델이셔가지고 그래도 비법이 있을 겁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가 좀 비법도 좀 듣고 싶은데요. 한때 2년 동안 수익률이 2,500%를 기록했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신 거예요? 그때는 뭐 돈이 작았으니까는 단기 매매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 달라진 거는 그 당시는 미수가 가능했어요. 미수가. 지금은 미수를 쓰게 되면 한 달 동안 이제 전 계좌가 동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거의 대부분 종목이
신용 말고 예. 거의 대부분 종목이 미수가 다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이 있으면 2억 5천만 원어치까지 살 수가 있지. 거의 대부분 네. 종목이. 근데 그때도 단기 매매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었으니까 거의 18년 전, 20년 전인데 그때 되게 잘했거든요. 예. 지금도 잘하지만. 아, 예. 그때는 그 개별주들 올라가는 게 눈에 다 보이지 뭐. 그래서 진짜 잘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원래 이제 한 8천만 원 갖고 있었는데 예. 그 해에 그 800% 수익이 났지. 그러니까는 이제 벌기만 한 6억 5천을 벌었는데 예. 와. 그러니까 벌써 갖고 있는 돈하고 합하면 7억이 넘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그거 갖고서 하니까는 한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와. 그때 돈 잘 벌었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지금도 예. 제가 여기 코로나 전에 예. 모 증권사에서 주식 강의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예. 그때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만약에 한두 계좌 있잖아요. 예. 한두 계좌로 한다 그러면 1억 기준으로. 예. 1억 기준으로 하면 한 400%, 500%는 나지. 그거 되게 많이 보여줘. 이 책이 지금 이게 예. 세 번째 책인데 예. 첫 책에 보면 그거 나와요. 첫 책에 2억 가지고 20억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 계좌 인증해 놓은 거 있어요. 거기 첫 책. 예. 첫 책 제목이 실전 투자의 정석인데 거기에서 이제 2억 가지고 2년 만에 20억 만들어 놓은 거 와. 있어요. 3년 만에. 예. 3년 만에 20억 만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책에다 올려놓은 거는 왜 그러냐면 내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나 주식 잘하는 거는 주식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래서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그 소위 말해서 주린이들이나 경험이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분들이 전부 다 저는 그래도 기성세대다 보니까는 컴퓨터도 서투르고 뭐 조사하고 이런 것도 되게 서툴어요. 요즘은 환경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준비만 충분히 하면은 주식 투자에서도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그 동기부여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거를 책에 실어놓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더 내가 상대적으로 지금 나이에도 1억짜리를 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내가 만약에 한두 계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최소한 한 300%에서 500%는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와. 올 말에 한번 나올까? 여기 전용주. 예. 아니, 주식 잘한다 말하는 이거 그 정도면 와. 그러니까 예. 그 계좌가 그때 대면 강의를 할 때 예. 제가 이제 고증권사에서 온 고객들 뭐 200명, 300명 이렇게 오시고 그러는데 예. 그때는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이럴 때 이런 장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라 그래서 제가 수익 난 거를 수년 동안 보여주고 그랬었어요. 그게 일부 유튜브로 나올까봐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온 거 제가 차단시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게 유튜브 코리아 있잖아요. 예. 걷다가 그쪽에서 전화해가지고 삭제시키고. 지금 그러니까 순위 그 책 보니까 1억 클럽 대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대회 그러면 1억 이상만 그렇지.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1억짜리 아닌 거나 해본 적이 없어서 작은 거는 이제 기본이 1억으로 해서 지금도 그래서 나이를 먹었지만 제가 2021년 마지막 거기에서 1등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참가자가 그때 2,000명이 넘었는데 1억 클럽에.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 제대로 잘 배우시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 소장님은 아직 몇 살까지 할 수 있다고요? 40년. 40년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살아온 것만큼 앞으로 더 사실 거야. 그러니까는 모발은 포기하겠습니다. 80살까지 하지. 예. 그 일본의 고레가와 긴조라는 분은 65세부터 했어요. 63세까지 돈을 다 까먹었어. 그래서 2년 동안 철치부심을 하고서 우리 돈 3,5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죽으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30년을 한 거예요. 93세 정도까지. 그래서 1조 원 가까이 벌었어요. 1조. 그래서 투자의 신이라 그러죠.
1억 가지고서 1조 벌기도 어려운데 그래 3,500만 원 가지고 그때 그 일본 장이 엄청 좋았거든요. 일본이 그 1980년대 엄청 주식이 많이 요즘에 이제 주식 시장이 30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치고 막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장이 좋은 영향도 있지만 공부를 많이 하신 거지. 그 시대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시대에 맞는 투자, 시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돼. 아, 이제 그러면 2024년은 금리 인하기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기에 맞는 투자는 어떤 걸까요? 금리 인하기 지금은 이제 또 시대가 달라졌죠. 과거에는 금리 인하기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투자 많이 하는 기업들, 다시 말해서 바이오라든가 IT 쪽이라든가 뭐 그랬는데 요번에 그 미국 주식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느끼고 그런 게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지난해 초반에 1,2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아, 예. 근데 연말에 15,0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그냥 바닥 대비해 가지고 48%가 올라간 거예요. 예. 나스닥이. 이게 말이나 돼요. 금리 인하하면 저쪽 나스닥은 다 떨어져 가지고 그 회사들은 그냥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금리 인하, 금리 인상에 관계없이 역시 세상을 리딩하는 기업들, 세계를 리딩하는, 선도하는 기업들이 돈은 제일 많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기, 금리 인상기 구분할 것 없이 그 시기에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기업들,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기업들, 거기에 그냥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그런 거 이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금리 인상기 때도 역시 그랬거든요. 그리고 원화가 옛날에는 강세일 때, 원화가 약세일 때 그때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틀렸었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일 때는 쉽게 말해서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이니까는 그럴 때는 그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좋고 원화가 강세일 때는 수입하는 기업들,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기업들이 다 현지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거의 잘 안 받는 그것처럼 시대가 바뀌어졌다고.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기, 금리 인상기라고 책에는 뭐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서 조금 써놨지만은 가급적이면은 항상 금리 인하기든 금리 인상기든 지금 시기 지금 시대에 맞는 투자 방법이 뭔가 그걸 고민을 하고서 어떤 기업들이 제일 혜택을 많이 보나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섹터. 이 주식은 그 유행적인 게 있죠. 섹터가 유행을 좀 타죠. 시기에 따라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우리가 2차 전지가 되게 좋았던 것처럼 이번 상반기까지는 칩 관련, 반도체 관련, 그리고 AI 관련. 지금 AI가 대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AI 관련, 또 AI 칩 관련, 뭐 해가지고 온 디바이스 관련 주식들이 그동안에도 많이 10월달, 11월달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상반기까지는 시장의 중심주 역할을 하니까는 미국 시장이 또 그쪽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요번에 성장성이 둔화됐다 그래가지고 그 스마트폰이 뭐 많이 안 팔리고 이제 포화상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업그레이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AI 쪽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칩은 계속 용량이 커지고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되죠. 그러니까 그 AI 쪽, 칩 쪽, 로봇 쪽, 뭐 이런 쪽, 그런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확실히 이제 결국 투자를 하려면 다음번에 떠오르는 섹터를 빨리 캐치하는 게 그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게 흐름이 이제 우선 좀 올라가던 흐름이었던 거고 이제 새로 좀 등장할 만한 흐름으로 보이는 섹터 있으세요? 아주 섹터가 새로운 건 없고 올해는 이제 지수 시장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 보면 박스권 하단상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개별주가 득세를 할 것 같아요. 개별주. 섹터도 아니고 개별주예요? 개별주가 그때 이슈 따라서. 그러니까 지난해 급등을 한번 했던 초전도체도 그렇고 양자 컴퓨터 관련도 그렇고 또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을 거고 그 미국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는 선거 관련주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개별주 성격의 바이오주들도 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세계적인 그 기업에 뭐 납품을 하는 업체 뭐 그래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지난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보면 그 AI 솔루션이라든가 네. 뭐 이런 쪽의 기업들이 급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새로운 건 아니고 네.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슈가 그쪽에 이제 붙은 거지. 네, 그리고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시작되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세스 있죠. 네. 거기에서도 적용되는 기술이 또 주가에 반영이 돼서 그쪽이 또 반짝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 도초에서 이제 그런 주식들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급등을 하기 전에 밑에서 기고 있을 예. 때 매수해 놨다가 그런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매도하고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제일 좋죠. 그런 기업들이 보면 이게 기다렸다가 탁 올라갔을 때 네. 이제 보통 환호를 지르잖아요. 첫날, 둘째 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지나고 나면 이게 언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보통 둘째 날 치고서 지속적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나오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끌어 갈 건가 아니면 네. 일회성인가 파악을 잘해야 돼. 아, 이게 핵심이네요. 그래서 네. 일회성이라 그러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고 뉴스의 연속성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슈의 연속성, 뉴스나 이슈의 연속성, 그거를 잘 캐치하고 그래서 이게 오래 갈 것 같으면은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코로나가 일회성이었으면 전부 다 일회성으로 다 끝났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주야장창 3년을 그냥 휩쓸다 보니까 그 테마가 되게 오래 갔던 거죠. 그래서 네. 10배, 15배씩 주식이 올라가는 주식들도 상당히 속출을 했던 것처럼 그 이슈나 호재성 뉴스의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실적이죠. 실적.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하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저성장 시대야. 저성장 시대다 보니까 중장기 투자하기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진 거예요. 좀 올해는 좀 짧게 끊어야 그렇죠. 되는 그게 해네요. 좋죠. 네, 제가 예. 그러면은 따로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 있으세요? 좀 장기 투자할 때나 이럴 때나? 그런 거는 별로 없고, 예. 이제 그 이슈나 이런 거를 인해 가지고 아까 올해 나름의 저점이라는 예. 걸 잡아놨잖아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런 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종합적이라 그럴까? 예. 어떤 지표를 보는 건 아니고 예. 종합적으로 미국의 나스닥은 이제 주로 아주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 있죠. 예. 그런 그래프도 보고 수시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보통은 이제 재반 경제적인 여건 그런 거를 이제 잘 보는 편이지. 예. 그러고서 지금 자금 사정. 지금 같은 경우도 부동산은 별로 안 좋잖아요. 예, 그렇죠. 예. 태형이 워커 들어가니 많이 뭐 말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과거에는 틀리고 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왜 지난해 미국 은행들 파산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실리콘밸리뱅크. 네. 예. 그런데 그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이든 전 세계가 그 리먼 사태를 겪으면서 대응을 잘못했다가는 아주 그 수렁으로 빠질 거를 알아요. 우리나라도 알고. 그러니까 초기에 저런 게 대응이 다 되는 거지. 그래서 크게 그런 거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지, 종합적으로. 그래서 장이 올해는 어떤 정도로 움직이겠다 싶으면은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지. 그 기본에 맞춰가지고 증권사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똑똑하거든요, 분석하는 게. 예. 그래서 올해 증권사들 평균 이제 코스피 지수의 고점, 저점도 이렇게 참고를 하지 이제 예. 나하고 틀린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이 정도면 고점이구나 싶으면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 중장기 투자할 때 예. 지금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제 계좌 같은 예. 경우는.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런 것들은 주의해라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를 우선을 하되 그 유행하는 섹터에서 너무 고점일 때는 사지를 말고 무조건 주식은 많이 올라가면 수익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추격 매수하지 말고 그리고 최소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주식 이런 거에 대한 기본 공부는 좀 하라 그런 얘기죠. 너무 기본 없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 피 같은 돈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고 그러면 시장은 항상 기회를 주니까 그 기회를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들한테. 그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항상 기회가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돈 까먹는 이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 시장이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조심하셔가지고 올해는 특히 전인구 TV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못다한 질문들이 많은데 연말에 한번 또 수익률과 함께 한번 또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